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저하고 약간 인연이 있는 캐딜락 ATS입니다. 2.0 프리미엄이고요. 2015년 8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67,300km입니다. 판매 가격은 1,57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사고차예요. 운전석 앞 휀더 문짝 교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고 입고기간은 대략 2개월 가량은 되어갑니다. 소유자 변경은 2회가 있고 내차피해는 300만원입니다. 사고 이력과 보험 금액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에 이 ATS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 내외관은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아무래도 저는 이 차를 소유했던 적이 있는 만큼 타이어는 앞에 갈렸네. 어느 정도 미리 사전 인지를 가지고 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주민센터 뭐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끊을 게 있어가지고 들렀습니다. 와, 여기 엄청 복잡하네요. 아침에 현재 시간은 9시 17분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주민센터가? 이 시간에 다들 아침에 오셔가지고 뭐 필요한 거 끊고 하시겠죠? 아무튼 저도 그러려고 왔는데 엄청 복잡하네요. 저는 이제 부산으로, 부산 여기 연산동이죠. 연산동으로 지금 방금 출발을 했고, 저희 어머님이 쓰고 계시는 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명의 변경을, 어머니 핸드폰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타인으로는 명의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타인은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끊으러 왔고 이제 가야죠. 신호가 안 해. 치열하다, 치열해. 네, 오늘 볼 차는 저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하고 각별한 차입니다. 캐딜락 ATS인데, 캐딜락 ATS는 정말 스포츠 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장을 입고 있는 축구 선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재밌고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타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제 그런 차죠. 아우,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지? 저도 사실 캐딜락 ATS는 진짜 괜히 팔았어. 안 팔았어야 되는데 뭐 물론 제가 그렇게 이제 각별히 그 차는 안 팔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차들이 몇 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TS, 그 다음에 아이사트 CW 수동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이었습니다. 친구 전화가 오네요. 네, 친구 전화합니다. 제 친구가 제가 소개해가지고 제가 대학 때 친구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가지고 병원에 또 15년 넘게 같이 근무를 했고 또 지금은 또 저희 아파트 옆으로 이사를 와서 같은 동네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부산의 사상에서 중고차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기 어디지, 경남 산청 그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하나, 소렌토를 매입을 했다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딸내미 공개 수업 있다고 해서 저희는 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간다고 전화 왔네요. 보고 나중에 일 마치면 전화하라고 하는데 뭐 보고 뭐 점심이나 같이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저 주변에 중고차 장사하는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중고차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이쪽에 업계에 이제 일을 배울 때 사촌 동생 사무실에 2달 정도 갔었었죠. 근데 이제 약간 제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차를 사서 판다는 게 생각보다 그게 제 적성이 좀 맞아야 되겠던데 제 적성에는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정통 중고차가 아니고 약간 좀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또 글쎄요, 그 길에서 많이 좀 이렇게 어떤 하나의 특이점에서 이렇게 많이 갈래길이 갈라쳐져 와서 좀 많이, 제가 하는 일은 중고차 매입하고 판매하고는 좀 다른 일이니까요. 뭐 아무튼 무슨 얘기 하다가 ATS는 완벽한 50대 50의 무게 배분은 아니지만 거의 5대 5에 가까운 그런 무게 배분, 그리고 후륜구동, 게다가 이제 ATS는 이제 기본형 트림인 럭셔리 트림 말고 이 프리미엄 트림으로 하면 뒤에 LSD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세련된 조향 시스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 그 다음에 가벼운 4기통 2.0 터보차저가 들어가 장착되어 있는 엔진, 그 다음에 GM이 자랑하는 MRC 댐퍼, 뭐 이런 구성들로 봤을 때는, 그 다음 보스 오디오, 나쁘지 않은 소재 실내 내장재, 이런 걸 봤을 때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가 역동적이고, 1000만원대로 구매하기, 물론 차 연식이 있겠지만 1000만원대로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가진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자동차고 스포츠 세단이고, 더 나아가 트랙에서도 꽤 준수한 랩타임을 뽑아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차로 보면은 제네시스 G70, 그 다음에 수입차로 보면 BMW 3 시리즈, C클래스, 아우디 A4, 뭐 이런 차들이 이제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 차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GM, 또 그 중에서도 캐딜락은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품질, 그런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께서 고르신 이 차는 앞에 헨다 문자 교환이 있지만 사실 요즘에 이 좀 멀쩡해 보이는 ATS 매물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차 그거 괜히 팔았어. 사고도 없고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그런 차가 바로 ATS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매자분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점잖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판매자분의 그런 태도,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고, 오늘 차를 보는 데 있어서 주안점은 사실 ATS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누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보여요. GM차의 특징인데 밑에 하우 언더커버가 없죠. GM차는 그게 정말 그 브랜드의 철학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너네들 자가 정비하는데
성가시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없앨게, 너네들 자가정비 마음껏 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미국 차니까. 그래, 언더커버가 없어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엎드려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일 정도 잘 보이고, 이제 이 ATS는 그 프론트 케이스 커버, 그 부분은 약간 좀 누유가 맺히는, 그거는 동일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뭐 프론트 케이스 커버야 뭐 수리도 용이하고 하니까, 앞판이니까, 엔진의 앞판,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크랭크실 같은 거 올 누유가 되더라도 작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작업하기 용이해, 공간도 잘 나오고 그런 차고, 주안점은 그래서 누유나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MRC 댐퍼죠. MRC 댐퍼가, 저도 MRC 댐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컨버전을 했었죠. 빌스타인 이제 그 댐퍼로 컨버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또 그거를 하는 업체도 알고 있고, 가격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그 컨버전의 1호차였거든요. ATS 빌스타인 컨버전 1호차. 그래서 글쎄요, 저는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아무튼 MRC 댐퍼의 컨디션이 어떤가, 그 부분이 이제 오늘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해서라도 시운전은 뭐 굳이 멀리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가까운 골목길에 맨홀만 한번 밟아봐도 MRC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다른 때도 좀 그렇지만 특별히 긴장되고 좀 설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ATS를 또 오랜만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런 면에서 ATS는 다시 한번 꼭 타보고 싶은 차입니다. 그 가격에 그 많은 차가 없어요. 요즘 하이패스는 좀 약간 고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뒤에 투싼은 급한가 보네. 비켜드려야죠. 급한 차 먼저 가야지. 네, 여기 만덕터널 입구인데 오늘은 초장부터 차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뭐 항상 막히는 곳이지만, 스팅어 페이스리프트가 그 데일라이트가 바뀌었네요. 잠자리 눈 같이. 와, 여기는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사실 여기가 제일 그 중앙 지하도가 제일 필요한 곳인데, 뭐 어떻게 해결이 나긴 나겠죠 뭐. 조금 더 일찍 올 걸 그랬나? 네, 만덕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왠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아마 여기가, 이 동네가 고개 넘어가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차가 예전보다 더 막힌다? 좀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요즘 부산 오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이상하게 부산 오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조명은 언제부턴가 이걸로 했는데, 뭐지,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끊기지? 네, 이제 여기 내려가면 그게 어딨냐면 우회전 해가지고 쭉 가면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미남교차로입니다. 미남교차로를 지나고 벌써부터 답답함이 확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이면도로로, 우회전해서 이면도로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육 쪽으로 가야지.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저기 중고차 단지가 하나 있고, 여기 그 다음에 길 건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나 있죠. 부산, 여기 연재 자동차 매매 단지인가? 도착했습니다. 저기 뭐지? 골프장 저 건물 있는데 그 옆이죠. 연재 자동차 매매 단지. 아, 연락하고 왔습니다. 연락하고 왔습니다. 예? 연락하고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네네네. 자, 여기 가님을 뒤에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뒤는 검은 오시고. 네네. 네.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하니까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쪽 제일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는 안녕하세요. ATS 보러 왔습니다. 이거야 네, 검사한다 하더만. 네 맞아요. 무슨 검사해? 아, 전 차 출장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사고차거든요. 사고차인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판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색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를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은 사고가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색이 원래 쥐색이 잘 나는 편인데 이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환된 앞펜더 문자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칠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요 디펜더 이 부분이 조금 훅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덴트로 해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모서리 각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외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손상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이 단차와 간극을 볼 수 있습니다. 앞펜더와 앞펜더와 범버가 붙는 자리. 그리고 여기도 문콕이 하나 있고 훅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펴질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여기 문콕이 있고, 네. 외관에서 뭐 크게 손상이 있거나 기스가 있거나 문콕이 심하게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디펜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 미세한 문콕이 또 하나 더 보이네요. 네, 여기도 스크래치가 한 포인트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터치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외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은 제 기대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저 뒤에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쉽고, 그 다음에 휠은 4개 다 깨끗한데 타이어가 앞은 한 60%, 뭐 PS31 60% 편마 없고, 앞에 브레이크 패드는 50%, 모터 상태 괜찮고 보시가 없고, 뒤쪽에 타이어는 17년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인데 수명이 다 됐습니다. 교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어는 다행히 편마모는 없습니다. 4개 다 깨끗하고, 그 다음 하부에서 보이는 부식 없고, 그 다음 외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두 부분 교환 있는 거 외에는 네, 재칠 유지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리도 다 직거고 차의 컨디션 B+ 주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네, 타이어는 뭐 게이지 체크해 볼 필요 없을 정도로 뒷타이어는 교환해야 되고, 앞은 60%입니다. 재치. 원래 이렇게 휀다에 볼륨 있는 차들이 이렇게 해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확실히 전차주분이 안전하게 잘 관리하면서 타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휠도 먹기가 좋은데 이렇게 안 먹었어.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부분이 보닛이 수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앞 범버도 수리는 있어 보이는데 수리가 잘 돼 있어요, 칠이. 그래서 이 차는 단순히 문짝하고 여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힘을 받다기보다는 옆쪽에서 힘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도 중고 문짝을 썼다거나 판금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교환이고, 재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2개 빼고는 다 출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문짝하고 휀다가 교환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하죠. 실리콘의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 이런 것 봐도 풀린 흔적이 되는 거고, 자, 이 실리콘만 봐서는 이게 교환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릅니다. 이것만 봐서는. 자, 여기 볼트도 손을 댄 흔적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안 들어오는데 한쪽에 볼트에도 푼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자, 반대를 볼게요. 항상 네, 어떻습니까? 실런트가 다르죠? 실런트가 달라요. 초점이 제대로 안 잡혀. 실런트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눈에 봐도 수리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볼트는 손을 대는 적은 없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도 푸른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환이라고 볼 수 있고, 보닛은 풀리지 않았어요. 반대를 보면 네, 여기는 풀린 흔적도 없고, 보닛도 역시 풀린 흔적은 없습니다. 일단 실내를 볼게요. 실내 보기 전에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여기는 또 실리콘 처리를 안 했네. 트렁크는 내장재도 깨끗하고요. 다만 여기 물건실은 사용 흔적은 있습니다. 습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 트렁크는 좀 사용감이 보인다. 하지만 뭐 물이 찼거나 사고 흔적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는 물건을 좀 싣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틴팅 필름은 CMDK입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치고는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수리도 잘 돼 있고, 네,
이게 이제 먼지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이런 거 한번 닦으면 되는 거니까. 이 차는 아무래도 이 센터 터널이 미션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비좁아요. 센터 터널이. 네, 스티어링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블랙박스는 잘 작동하고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통과는 문제가 없고. 요런데 약간 뭐 오염된 부분 보이지만 요런데 열쇠는 일단 하나인데 몇 개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네, 앞유리도 뭐 유리가 금갔거나 깨졌거나 한 건 안 보이는데 여기 필름을 이만큼 해두셨네요. 네, 조수석입니다. 조수석도 특별히 뭐 언급 드릴 만한 아쉬움은 들지 않습니다. 여기 조수석 시트는 사용감은 살짝 보이지만 이런 것도 세척기로 해결될 수준이고, 확실히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 차에 좀 약간 아쉬운 마감이 보이긴 합니다. 여기도 약간 이염이 있고, 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야, 이 매트 좁은 거 보세요. 진짜 좁다. 그만큼 센터 콘솔이 굵다는 이야기가 되죠. 엔진 미션이 뒤쪽으로 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스포츠 세단답게 이 차는 컴팩트한데 그래서 2열이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일단 시트 방석도 작고, 근데 의외로 또 앉을만해요. 아무튼 요거 제가 아까 다 확인을 했고 특별히 언급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 좀 세차가 좀 덜 돼 있긴 한데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이 차 연식과 주행거리를 따지면 보편적인 사용감을 가졌습니다. 보편적인 사용감을 가졌고 2열은 뭐 그렇게 사용 흔적 많지 않아요. 다만 그냥 먼지가 좀 올라앉아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건 다 세척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천장에 놨다 보니까 머리가 뭐가 묻었네. 천장 내장재. 네, 아무튼 2열은 넓진 않지만 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나쁘진 않은 공간입니다. 그냥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아주 장거리를 가면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따지고 뭐 앉아서 가는 거 승용차가 다 똑같죠 뭐. 그래서 약간 실내는 조금 먼지가 조금 묻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괜찮다 그래서 실내는 B+ 줄 수 있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데 보면 이제 이 차의 실내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세차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세차는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뭐부터 볼까요? 사고? 네. 뭐 전판넬이나 라디에이터 서포터, 그 다음에 쇼크타워, 이런 부분은 수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엔진이 뒤쪽으로 확 들어가 있죠. 뭐 이렇게 확실히 주행거리가 적어서인지 카본 슬러지는 많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엔진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니까 엔진 오일의 레벨을 보면, 야, 너무 심한데? 엔진 오일 레벨은 3분의 1 정도예요. 근데 이거 오일을 교환한 지 진짜 오래돼 보입니다. 정상 레벨에 있는데 브레이크 액도 와 너무 교환 안 한 것 같다. 그죠? 3% 이상입니다. 수분이.
이것도 교환이 필요해 보이고, 보니 차주분이 뭐랄까 왠지 느낌이 차를 잘 아시는 분이 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냉각수는 어디 갔어? 제가 게이지 찍었는데 냉각수는 괜찮습니다. pH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냉각수는 뭐 어서통해도 문제가 없고, 보시다시피 아직 뭐 출고 상태 그대로죠.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제 임의로 제가 600으로 잡고 체크를 해봤는데 11.6V.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은 배터리는 한 3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충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거울로 보겠습니다. 손 좀 씻고 와서 보겠습니다. 차 보고 있으니까 다른 뭐 상사 사장님인지 누군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하느냐, 어디서 왔느냐, 남의 주차 자리에 됐냐. 아니 그리고 차를 안으로 집어 였던지 그래야지. 차가 들어가고 오는데.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야, 지금 어디 차 누구 차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릴 아니 차가 벤츠가 들어오는데 안으로 뒤로 좀 빼주라고 했다 내가. 지금 언제 오는데? 여기 이걸 들어와가지고 아, 차 여기 원래 저기가 원래 자리죠. 네, 저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옮길게요. 뒤로 좀 빼주면은.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촬영한다 하니까 이게 오늘도 그리고 사장님 사장이 오늘 이거 타고 왔네. RV차랑 타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뭐가 안 돼? 뭐가 안 들어오지? 아니, 사 아유, 역시나 여기도 텃세가 너무 심해. 보통 이 프론트 케이스 이 자리가 제일 많이 새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전혀 새지 않고요. 좀 엎드려서 봐야 되겠다. 네, 여기가 올펜이거든요. 올펜은 전혀 새지 않습니다. 저기가 뭐냐면 오일 하나 방울 보이시는 거 보이죠? 여기가 뭐냐면 미션 하우 중에서 오일 라인이거든요. 하나는 들어가는 라인, 하나 나오는 라인일 텐데 이 라인이 여기서 약간 새. 저 부분은 네, 만약에 샌다 하더라도 수리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터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 엔진은 일단은 X축 좌우로 좀 많이 떠는 편이고요. 그 외에 기타 소음이나 그런 부분은 괜찮고, 미션 오일 팬, 오일 쿨러 파이프 거기서 새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가 약간 좀 경화되었다? 심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 팬이나 나머지 누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나머지 뭐 타는 냄새가 막 심하게 올라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룸은 브레이크를 갈아야 되고, 엔진오일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미션오일 쿨러 파이프 저거 수리해야 되겠고, 미션오일 팬도 미세하지만 누유가 보입니다. 판매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네, 뒤쪽 등화류는 이상이 없고 뒤쪽 구동 한 개 정도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앞쪽에 안개등은 안 들어오네요. 뭔가 안 켰나? 버튼이 없던데. 네, 안개등은 지금 이게 안개등이잖아요. 안개등 온, 오프. 계기판에도 전방 안개등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전방 안개등 버튼이 따로 없는데. 사이드미러 열선 잘 들어오고요. 2열 열선 잘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 운전석도 잘 들어옵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잘 들어와요. 네, 1열도 이중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터치고요. 2열은 이중 차음 유리가 아니고. 아, 이거 너무 좁다. 네, 머플러의 빼는 이 정도 보이는데 10분사의 보편적인 수준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는 67,400km를 탔습니다. 여기 보면 안개등이 없어. 안개등이 후방 안개등만 왜 들어오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차는 확실히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네, 지금 파킹 상태고요. 네, 후진을 넣으니까 진동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시 중립. 줄어들었죠? 그럼 다시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는 괜찮고 후진을 넣으니까 진동이 확연히 커지네요. 그죠? 마운트는 뭐 당장 쓰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마운트는 교환해주면 확실히 이 부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 잘 들어오고요. 하이패스 있고 동화는 문제가 없고 스티어링 열선 잘 들어오고요. 스티어링 기어 양호하고 저 전동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되고요. 도어락 잘 되고 파워 시트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높이 조절되고 그런 것도 밝게 조정도 됩니다. 네, 얘는 이 전자식 터치 방식의 이 디스플레이 인포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어디야? 불편하다 이거. 라디오 볼륨. 뭐 3억보다 낮게 분양을 받았는데 11억이 됐다더라.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네. 그러나 오버슈팅이 대단히 많이 됐었죠. 세종은 또 전국에서 가장 길고 많이 빠진 지역이 되고 있네요. 오디오 잘 나옵니다. 시끄러.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GM차가 이거 특징이죠. 이 계기판 화려한 거. 생각보다 쏠쏠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와이프 잘 되고요. 홈.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굉장히 느리지만
뭐야 이거? 네, 굉장히 느립니다. 2D. 네, 뭐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에어컨 확인해 볼게요.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히터도 잘 나옵니다. 네,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 방식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차량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쉐보레 GM의 특징이죠. 배터리 전압은 잘 충전되고 있고요. 평균염이 엔진오일 수명이 5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니까. 네, 뭐 기능은 특별한 기능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미션 오일 쿨러 파이프, 미션 오일 팬, 누유 외에는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 키 배터리가 없어요. 갈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나머지야 뭐 특별한 게 없고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밖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네. 일단 파킹 센서 그죠? 잘 들어오고 왼쪽으로는 왼쪽도 잘 들어오고 우진할 때 센서는 제가 확인했었으니까요. 댐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넘어보면 안다. 오케이. 느낌 좋다. 기름이 없네. 특별히 이상한 건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저도 없고 뭐 변속 특별한 특이점 없고 앞쪽 쇼바가 완전히 나간 건 아닌데 약간 정상보다는 그래요. 앞쪽 쇼바가 약간 꾸룩꾸룩해요. 완전히 이제 아웃된 건 아닙니다. 확실히 앞쪽 쇼바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쇼바는 뒤에 두 개를 갈았다고 하시네요. 네, 차는 다 봤습니다.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코로나19 네, 차는 다 봤고요. 일단 가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밥 먹기로 해서 여기는 동래구 사직동이니까 차상으로 이동해서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간에 이제 캠코더로 녹음하는데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아주 시끄럽네.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야죠. 일단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차가 뭐 이상하거나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 차에 이제 리스크로 삼을 수 있는 부분, 리어 숑은 교환했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히 운전석 쪽 숑 혹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컨트롤암 이 부분이 조금 경화가 있어요. 조금 수명이 이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 뭐 수리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한 건 수리를 만약에 저라면 일단 차 구매하면 저 고칠 것 같아요. 그렇고 의외로 그 교환된 부분, 그런 부분은 수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신품을 써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면도 좋아요. 도장 면도 좋고 앞범버도 탈착 수리가 있는데 괜찮아요. 도장이 좋아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수리된 부분, 실외, 실내 뭐 이런 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키가 배터리가 없고 요번에 키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앞쪽에 서스펜션에 약간 노후 혹은 경화,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쿨러 파이프 누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팬 누유, 이 부분, 그 부분은 아마 보증보험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다음 미션 오일 팬 누유 이렇게 됩니다. 사실 미션 오일 팬 누유는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거 뭐 어셈블리 해가지고 하나 교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그거 한 20-30만 원 할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직수하면 부품이 비싸지 않고 싸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쿨러 파이프도 부품 가격이나 공임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막 비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개 다 수리하면 한 5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지?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뒤쪽에 이제 디펜더 좀 찌그러진 거, 저의 의견은 차는 구매할 만한 컨디션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가격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 조율은 미니멈 50만 원이고 맥시멈 한 80만 원, 뭐 이 정도 되면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 보니까 역시 괜찮아요. ATS 매력적인 차고, 근데 MRC 댐퍼는 수명이 너무 짧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쪽 숍 두 개는 수명이 다 됐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요, 차는 구매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판단은 고객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